며칠 전에 시장에서 만난 김 노인이 그러더군요. 형님, 통장에 돈은 있는데 막상 꺼내려니까 마음이 이상하대요. 어디 숨겨둔 것도 아니고 은행에 잘 넣어놨는데도 이게 참 허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사실 저도 그 기분 압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아플까봐 걱정되고 자식들한테 괜히 짐 되진 않을까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저는 젊을 때 금융 쪽에 오래 몸 담았던 사람입니다. 그 덕에 여러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사례를 보면서 이건 꼭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은행에 돈만 잘 넣어두면 든든할 거라고 믿으셨죠. 근데요, 막상 급할 때 내 돈을 내가 못 쓰는 상황이 생깁니다. 저도 처음엔 잘 믿기지 않았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내 돈인데도 꺼내 쓰지 못하게 되는 이유, 자식에게 내 재산을 제대로 물려주는 법, 그리고 65세 이상만 받을 수 있는 특별 혜택까지 차근차근 이야기처럼 풀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하나씩 알아가 볼까요? 예전에 제 아는 지인분이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어요. 아들이 급히 병원비를 내야 해서 아버지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대요. 근데요, 직원이 그러더랍니다. 죄송하지만 본인 아니면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따져도 법은 법이라고 하더군요. 결국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서 수술비를 마련했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아둔 돈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자식이 한 푼도 못 꺼내 쓰는 겁니다. 이게 남 얘기 같으시죠? 근데요, 저도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 통장도 지금 상태론 남들이 못 건드립니다. 자식이든 아내든 말이죠. 이런 상황이 진짜 벌어지면 그땐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건 단순한 금융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가면서 꼭 준비해둬야 할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못 쓰는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싶었죠. 근데요, 법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의식이 없거나 판단이 어려워지면 내 계좌는 사실상 잠겨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해도 법적 대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손도 못 댑니다. 은행 창구에서는 죄송하다고만 하고 그 사이엔 병원비, 약값 같은 건 계속 나가야 하죠. 이건 단순히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간도, 돈도, 정신도 전부 놓치게 되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아주 간단한 절차만 거쳐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단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일이 닥쳐서야 뒤늦게 깨닫죠.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저희 아내 친구분인데 통장이 여러 개라서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통장을 하나 찾으셨대요. 근데 이상하게도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 1년 이상 거래가 없어서 휴면 계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있던 돈이 무려 2천만 원 가까이였는데 일반 은행 창구에서는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랍니다. 결국 따로 기관에 신청하고 서류 준비하고 몇 주나 기다려서 겨우 다시 찾을 수 있었답니다. 그나마 그 통장을 기억해내서 다행이죠. 근데 대부분은요, 그런 통장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금융권 전체에 주인을 찾지 못한 돈이 수십조 원 넘게 잠들어 있다고 하더군요. 생각보다 이 문제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금융 쪽에서 일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일 중 하나가 이겁니다. 평생 모은 돈을 그대로 놓고 세상을 떠나시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문제는 자녀들도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어디에 어떤 계좌를 갖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말없이 해둔 적금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돈은 그 누구도 찾지 못하고 은행 안 어딘가에서 잠들어 있게 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전체 금융기관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휴면 자산이 수십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중 상당수는 예전에 만들어두고 잊어버린 계좌일 가능성이 높고요. 보통은 1년 이상 거래가 없고 예금 만기까지 지난 계좌가 자동으로 휴면 계좌로 분류되는데요. 한번 그렇게 되면 일반 창구에서는 인출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예전에 만들어둔 통장이 어디 있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죠. 저도 한 번은 서랍 속에서 통장 하나를 우연히 발견하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몇백만 원이 그대로 잠들어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기억이 흐릿해지고 가족도 모르게 된 계좌는 결국 시간이 흐르면 완전히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상속 절차의 복잡함이에요. 지인 중 한 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아버지 말씀만 믿고 통장에 있는 돈 잘 나눠 쓰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친 적이 있습니다. 막상 은행에 갔더니 사망진단서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인감증명서까지 상속인 전원의 서류를 다 갖고 오라고 하더랍니다. 게다가 형제들 중 한 명은 외국에 있고 또 한 명은 사이가 틀어져서 협조가 안 되니 절차는 몇 달씩 미뤄졌죠. 그동안 장례비며 병원비며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한데도 서류 하나 없이 돈을 쓸 수 없었던 현실. 이게 참 서러운 일이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그 가족은 한동안 서로 얼굴도 잘 안 봤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다정하던 형제들이 재산 문제 앞에서 등을 돌리게 된 것이죠. 특히 유언장도 없던 터라 이건 내가 더 많이 돌봤으니까 내 몫이 크다. 아니 아버지가 이 집은 내 거라 하셨다 하며 서로 말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유언장을 써놓으면 되잖아. 그 말도 맞습니다만 문제는 손글씨로 적은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공증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실 상속 문제는 단순히 서류 몇 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가족의 분위기, 형제 간의 관계, 그리고 남은 사람들의 마음속 감정까지 전부 흔들어 놓더군요. 아버지의 재산이 고맙고 따뜻한 유산이 아니라 서운함과 갈등의 씨앗이 되어버리는 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일 미리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애써 모은 돈인데 그게 자식들 사이를 갈라놓게 해선 안 되잖아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건 바로 금융보호인 지정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아직 건강할 때 미리 믿을 만한 가족을 지정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몸이 아프거나 의식을 잃게 되는 일이 생겨도 그 사람이 대신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제 지인 중에도 이걸 잘 활용한 분이 계셨습니다. 건강하실 때 딸을 보호인으로 등록해 두셨는데 몇 년 뒤 갑작스럽게 허리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병원비며 생활비며 당장 필요한 돈이 있었는데 딸이 대신 은행에서 문제없이 인출하고 처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 등록 안 해뒀으면 어쩔 뻔했나 싶다면서 정말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저도 주변 분들께 꼭 이 제도부터 챙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금융보호인을 등록해 두면 어떤 일을 대신할 수 있냐고요? 예를 들어 통장에 얼마 남았는지 잔액 조회, 최근에 어떤 돈이 들어오고 나갔는지 거래 내역 확인, 일정 금액까지는 생활비나 병원비 등 필수 비용 출금, 공과금 납부 같은 일도 맡길 수 있어요. 단 중요한 건 보호인이 마음대로 큰 금액을 이체하거나 통장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안심하고 지정하셔도 괜찮습니다. 등록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본인 신분증, 보호인으로 지정할 가족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이 세 가지 서류만 챙기시고 가까운 은행 창구에 가셔서
금융보호인 등록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10분 정도면 바로 끝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 하느냐입니다. 꼭 내가 아직 말도 잘하고 판단력도 있을 때 해 두셔야 해요. 한 번은 제 지인 중에 치매 초기 판정을 받은 후에 보호인을 등록하려 했는데 은행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진 걸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이제야 하려고 했는데 왜 안 되냐고 물었지만 그땐 이미 늦은 거였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아직 멀쩡한데 뭐하러 벌써부터. 하지만 그 멀쩡한 지금이 바로 제일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등록은 은행마다 각각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주로 사용하는 주거래 은행부터 차근차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휴면 계좌 관리입니다. 예전에 저도 있었어요. 한 10년 전에 만든 통장이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두고만 있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 거래가 막혀 있더라고요. 은행 직원이 그러더군요. 1년 동안 거래가 없으면 자동으로 휴면 계좌로 전환됩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안에 몇백만 원 있었는데도 바로 찾지를 못하고 절차가 복잡해졌죠.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계좌가 많아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기억에서 지워지는 계좌가 생깁니다. 그렇게 잠든 돈이 많아지면 필요할 때 못 쓰는 건 물론이고 영영 못 찾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런 휴면 계좌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사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도 아래 3가지를 실천하면서 계좌 관리가 한결 편해졌어요. 첫째, 통장 목록을 만들어 두세요. 어느 은행에 무슨 통장을 갖고 있는지, 계좌번호, 개설한 날짜, 대충 얼마쯤 들어있는지 큰 종이에 손으로 써도 좋고 자녀나 가족에게 정리해 달라고 부탁해도 좋습니다. 둘째, 6개월에 한 번이라도 입출금 거래를 하세요. 커피 한 잔 값만 넣었다 뺐다 해도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휴면 계좌로 전환되지 않아요. 셋째, 은행 앱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확인해 보세요. 요즘은 글씨 크고 사용법이 쉬운 실버 전용 앱도 잘 나와 있어서 한 번만 배워두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달 첫 주에 한 번씩 아내랑 통장 리스트를 같이 들여다보는 날을 정해두고 있어요. 습관이 되니까 잊을 일도 없고 마음도 편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뭘 스마트폰으로 뱅킹이야, 그냥 창구 가는 게 편하지. 이런 생각이었죠. 근데 우리 막내 손자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요즘은 어르신 전용 뱅킹 앱이 따로 있어요. 글씨도 크고 버튼도 크고 딱 필요한 기능만 있어요. 그래서 무심코 따라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쉽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통장 잔고 확인이나 거래 내역 보는 건 혼자서도 거뜬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통장 목록은 꼭 가족 한 사람과 공유해 두세요.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내 돈이 어디에 있는지 누군가는 알아야 하니까요. 저는 딸한테만 조용히 알려줬어요. 그것만으로도 한결 안심이 되더라고요. 요즘은 하루 한 번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게 제 일과가 됐어요. 잔액이 눈에 보이니까 마음도 안정되고요. 그런데 혹시 이미 휴면 계좌가 되어버린 통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휴면예금 찾아줌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도 가능하고 전화 한 통 1397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전화가 더 편하신 분들은 이쪽이 좋겠죠. 그리고 하나 더, 내 계좌 한눈에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건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은행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거라 믿고 쓰셔도 됩니다. 저도 이거 한번 해봤는데 예전에 만든 계좌가 2개나 더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 있던 돈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다음 문단에서는 3번째 해결책인 신탁제도에 대해 소개됩니다. 조금 더 생소할 수 있는 주제인 만큼 쉽고 친근하게 풀어서 이어드릴 겸
다음으로 소개할 제도는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바로 신탁이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큰돈 굴리는 부자들이나 쓰는 거 아냐? 근데 요즘은 아닙니다. 300만 원, 500만 원처럼 소액도 가능한 신탁 상품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신탁은 쉽게 말하면 내 돈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쓰게 할지 미리 정해 놓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이 돈은 병원비로만 써라. 한 달에 30만 원씩만 꺼내 써라. 이런 조건을 내가 직접 미리 정해 두는 겁니다. 지인 어르신 한 분은 3천만 원을 신탁으로 맡기고 조건을 이렇게 걸어 두셨어요. 입원하면 진단서 제출하고 의료비로 쓰고 그 외에는 한 달에 30만 원씩만 생활비로 꺼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몇 년 뒤 수술을 하게 됐을 때 그 돈이 병원비로 자동 지급돼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프긴 했지만 돈 걱정은 안 해도 돼서 마음이 훨씬 놓였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 신탁의 좋은 점은 내가 아플 때도 판단력이 없을 때도 내 의지대로 돈이 쓰이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신탁의 장점은 내 상황에 맞춰 돈 쓰임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더군요. 생활비 신탁 한 달에 50만 원씩만 꺼내 써라. 이렇게 정해두면 갑자기 큰 돈을 써버릴 걱정 없이 규칙적으로 생활비를 받는 구조가 됩니다. 요양비 신탁 내가 요양원에 입소하면 그때만 이 돈을 쓰게 해달라. 노후 돌봄 비용이 걱정될 때 참 좋겠죠. 의료비 신탁 병원비로만 쓰게 해주세요. 특정 진단서가 있어야만 꺼내 쓸 수 있게 조건을 걸어두는 방식이에요. 교육비 신탁 우리 손자, 손녀 대학 갈 때 등록금으로만 써라. 이런 식으로 손주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상속 문제도 신탁으로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해두셨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 돈은 큰아들 30%, 작은아들 30%, 손주들 40%로 나눠달라.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비율까지 지정해두면 자식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일도 줄어들고 남은 가족들도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되죠. 이 신탁제도 어디서 신청할 수 있냐고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우리가 잘 아는 금융기관 대부분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처음엔 이거 뭔가 어려운 거 아냐? 하실 수도 있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 상담사분들이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고 필요한 서류도 하나하나 챙겨 주시더라고요. 신탁 계약할 때 준비하실 건 간단해요. 신분증, 맡길 자금 얼마를 신탁할지, 수익자 정보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돈을 쓸 건지, 조건과 목적 언제, 어떤 상황에 돈을 쓰게 할 건지, 상담을 받다 보면 내 상황에는 어떤 신탁이 맞는지, 상속까지 함께 설계하면 어떤 방식이 좋은지 자연스럽게 방향이 잡히게 됩니다. 나는 큰돈도 없는데 괜찮을까? 충분히 괜찮습니다. 소액이라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게 제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65세 이상만 받을 수 있는 금융 혜택. 저도 그랬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은행을 다녔는데 어느 날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어르신, 이제 65세 넘으셨으니까 수수료 다 면제 받으셔야죠?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동안 ATM 수수료며 계좌 이체 수수료며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간 걸 다 계산해 보니 1년에 10만 원 넘게 쓰고 있더라고요. 아니, 왜 이제서야 알려줘요? 물었더니 직원이 멋쩍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말씀 안 하시면 저희도 몰라요. 직접 물어보셔야 혜택을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런 건 내가 먼저 물어봐야 챙길 수 있구나. 그 이후로 저는 거래하는 은행마다 전부 물어봤고 그 덕분에 매년 몇만 원씩 아끼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이렇게나 많다는 걸요? 저도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부터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주요 혜택들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ATM 수수료 면제. 같은 은행은 물론이고 다른 은행 ATM에서도 수수료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낼 때 월 몇 번까지는 수수료 무료로 처리됩니다. 환전 수수료 우대. 해외여행 가실 계획 있으신 분들 꼭 알아두세요. 달러나 엔화 환전 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창구 업무 우선 처리. 줄 길게 설 필요 없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전용 창구를 따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예적금 우대 금리. 정기예금이나 적금 가입할 때 일반 고객보다 금리가 0.1%에서 0.3% 더 높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버 전용 금융 상품. 어르신만 가입할 수 있는 특별 상품도 따로 있습니다. 조건도 더 좋고 가입도 수월해요. 이런 혜택들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인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반드시 이렇게 직접 물어보셔야 적용이 됩니다. 이런 혜택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고 정책도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꼭 내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65세 넘었는데 혹시 저한테 해당되는 혜택이 있을까요? 이 한마디만 해도 ATM 수수료, 이체 수수료, 우대 금리 같은 걸 자동으로 적용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조용히 있으면 그냥 모른 척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 지인 임 노인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몰라서 수수료 꼬박꼬박 냈는데 이제는 세 군데 은행 다 돌면서 확인했더니 1년에 15만 원은 그냥 아끼게 됐어. 은행 가서 물어보는 게 민망하다고요?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세금 내고 나라에 기여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혜택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당당하게 챙기실 건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제 5번째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가 먼저 시작한 건데요. 집안에 흩어진 통장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몇 개 있는 줄은 알았지만 열어보니 10개가 넘더라고요. 심지어 몇 개는 비밀번호도 생각이 안 나는 것들이었어요. 그때 딸아이가 함께 도와줬습니다. 방법은 정말 단순했어요. 첫째, 모든 통장을 한데 모았습니다. 서랍, 책장, 옷장, 이불장, 가끔은 오래된 가방 안에서도 통장이 나오더라고요. 둘째, 큰 종이에 통장 목록표를 그렸습니다. 은행 이름, 계좌번호, 개설 시기, 잔액, 그리고 이 통장이 어떤 용도였는지까지 한 줄 한 줄 적어봤어요. 그 작업을 하다 보니 어떤 통장은 더 이상 쓰지 않는 통장, 어떤 통장은 생활비 통장, 또 어떤 건 비상금으로 따로 모은 통장이라는 걸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리하고 나니 그 많던 통장이 단 3개로 줄어들었고 필요한 게 뭔지 딱 보이니 머릿속이 정말 시원해졌습니다. 그렇게 목록을 정리하고 나니 이젠 비밀번호도 정리하자 싶더군요. 비밀번호는 종이에 직접 쓰진 않았지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힌트만 메모해 뒀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손주 생일 은행 코드 같은 식이죠. 자주 쓰는 통장 3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정리했습니다. 잔액이 거의 없는 통장은 해지하고 조금이라도 돈이 들어있던 건 한 계좌로 모아뒀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는 모두 통일했습니다. 물론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처럼 너무 쉬운 건 피했어요. 조금 기억하기 쉬우면서도 남이 알기 어려운 걸로요. 마지막으로 딸한테 이 정보를 다 알려줬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갑자기 입원하거나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누군가는 이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통장 정리를 끝내고 나니 머릿속도 맑아지고 이제는 내가 가진 돈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안다는 그 든든함이 생기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희 집은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을 통장 점검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날이면
딸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각 통장의 잔액을 확인하고 그 달에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간단히 적어둡니다. 처음엔 귀찮을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 1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는 기분이 듭니다. 덕분에 휴면 계좌 걱정도 줄었고 요즘 우리 집 자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죠.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하루만 투자해서 통장을 정리해 보세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제가 아는 김노인께선 통장 정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각 통장의 역할을 아예 따로 정해 버리셨어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생활비 통장. 이건 한 달치 생활비만 넣어두는 용도입니다. 시장 보는 돈, 병원비, 공과금 등 매달 나갈 돈만 따로 관리하는 거죠. 그래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도 감이 옵니다. 비상금 통장. 혹시 모를 입원, 수술비, 가족 경조사 같은 급한 상황을 위한 돈은 별도로 떼어놨습니다. 이건 웬만해선 손도 안 대는 통장입니다. 여유자금 통장. 당장 쓸 일 없는 돈은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묻어두는 방식이죠. 자동이체로 넣어두면 생각보다 쏠쏠합니다. 이렇게 통장을 나눠두면 돈 쓰는 목적이 명확해지니까 쓸데없는 지출도 줄고 무엇보다 마음이 안정되더랍니다. 내 돈이 내 손에 있고 어디에 얼마 있는지 내가 정확히 안다. 이 감각 하나만으로도 노후가 훨씬 든든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인생이란 게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거나 큰 수술을 받게 되거나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대비하는 사람이 제일 현명한 사람이다. 제 지인 중에 정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모든 돈을 3년짜리 정기예금에 묻어두셨어요. 금리가 좋으니까 그게 최고지 하고요. 근데 어느 날 허리 디스크로 급히 수술을 받게 됐고 병원비 300만 원이 당장 필요했는데 문제는 그 돈이 묶여있는 예금 속에만 있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이자 손해를 감수하고 만기 전에 깨야만 했고 그때야 돈이 있어도 이렇게 불편할 수 있구나 하고 한참을 속상해 하셨죠. 그 일을 겪고 나니 저도 단기 자금과 장기 자금을 나눠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비상자금을 딱 3단계로 나눠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해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1단계 당장 쓸 수 있는 생활비. 입출금 통장에 한 달치 생활비 정도는 항상 넣어두세요. 시장 보고 병원 가는데 쓰일 기본 자금입니다. 2단계 몇 달 안에 쓸 수 있는 여유 자금. 23개월치 생활비는 CMA, MMDA 같은 단기 금융 상품에 넣어두면 좋습니다. 이건 금리도 괜찮고 필요할 땐 바로 찾을 수 있어요. 3단계 큰돈 대비 장기 자금. 6개월치 생활비 정도는 해지해도 이자 손해가 크지 않은 상품에 묻어두는 게 좋습니다. 예금은 예금인데 급할 땐 꺼내 쓸 수 있는 안전한 통장이죠. 그리고 하나 더, 의료비 전용 통장을 따로 만드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됩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넣어두면 입원이나 수술 같은 긴급 상황이 왔을 때 주저없이 바로 쓸 수 있거든요. 저는 병원비 전용으로 딱 한 통장을 따로 정해두고 이건 내가 아플 때만 쓸 돈이라고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해뒀습니다. 이렇게 나눠두니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얼마 전 저도 갑자기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임플란트를 해야 했는데 생각보다 큰 돈이 한 번에 나가더군요. 그런데 다행히도 미리 따로 마련해둔 의료비 전용 통장이 있었어요. 그 통장에서 바로 병원비를 지불하고 생활비 통장은 손도 안 댔습니다. 그 다음엔 단기 예금에서 조금씩 자금을 옮겨와서 다시 균형을 맞췄고요. 예전 같았으면 정기 예금을 깼을 거고 그럼 이자 손해도 꽤 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을 상황별로 나눠놨으니
급한 일이 생겨도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더군요. 이렇게 관리해보니 돈이 있는 것보다 쓸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게 훨씬 중요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는 장기 요양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때입니다. 통계로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10명 중 한두 명은 요양원이나 간병 서비스가 필요해진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흔한 일이죠. 그리고 이때 드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면 한 달에 150만 원 이상, 집에서 간병인을 부르면 50만 원 이상 나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제가 아는 김 여사님은 이 문제를 꽤 일찍부터 고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에 미리 가입하고 매달 소액이라도 요양비 전용 적금을 들기 시작하셨고요. 나중에는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계획까지 세워두셨어요. 내가 아파도 자식들한테 부담은 주지 말아야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분 말씀대로 건강할 때, 아직 판단할 수 있을 때 이런 걸 미리미리 해두는 게 정말 노후의 마음 편한 보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하나하나가 제 경험에서 비롯된 이야기이자 주변 어르신들께 진짜 도움이 되었던 방법들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금융보호인 지정제도. 내가 아플 때 믿을 수 있는 가족이 대신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 등록해두는 제도였습니다. 휴면 계좌 관리. 잊고 지낸 통장이 잠들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통장 목록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죠. 신탁제도. 내가 쓰고 싶은 방식대로 내 돈을 미리 설계해두는 제도. 상속도, 의료비도, 생활비도 내가 정한 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65세 이상 전용 금융 혜택. 그동안 몰라서 손해봤던 수수료 면제, 우대금리, 전용 상품들 이제는 직접 물어보고 챙기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통장 정리법. 흩어진 통장들을 모아 단 두세 개로 통합하고 용도별로 나눠 관리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긴급 상황 대비 자금 관리. 입원, 수술, 요양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금 3단계 체계와 의료비 통장 마련법까지도 함께 나눴습니다. 이 6가지 중 하나만이라도 오늘 실천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노후가 훨씬 더 단단해지고 무슨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준비가 될 겁니다. 제가 살아보니 건강하고 기억이 또렷할 때 미리 준비해 두는 게 무엇보다 현명한 방법이더군요. 아직은 괜찮아 하다 보면 그 괜찮은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언젠가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하며 모은 돈, 이제는 그 돈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꼭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나 부모님, 주변 어르신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쁩니다.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좋은 정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하신 이야기나 더 알고 싶은 주제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희가 다음 영상에 꼭 반영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편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